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방정식을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우리 이제 벡터 폼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분석을 하다 보면 x 방향, 그러니까 동서 방향, 남북 방향, 연직 방향으로 따로 이제 해석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벡터 형태보다는 이제 스칼라 형태로 이제 세 개의 방정식으로 다 따로 이제 방향별로 쪼개놓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스케일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규모 분석, 각 항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요한 항만 이렇게 얻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항만을 이제 뜯어내면 우리가 이제 대개의 운동을 서술하는데 중요한 텀들만을 남긴 운동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원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세 개를 다 나가도록 할게요. 중간에 근데 이제 복잡한 계산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에 사실은 그거를 유도하는 부분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니면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개념을 위주로 명쾌하게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모멘텀 이퀘이션을 유도했죠. 그래서 F ma를 이용해서 이제 F 파트는 우리가 이제 실제 존재하는 힘들, 전향력이나 기압 경도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마찰력이라든지 찾아서 놓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절대 좌표계에서 잰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구에서 잴 수 있는 상대 좌표계, R이 붙어 있는 이 상대 좌표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향력하고 이제 원심력 텀이 나오고, 원심력 텀은 하지만 이제 굉장히 작고 이제 중력하고 합쳐질 수 있는 포텐셜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중력, 지오이드를 정의를 해서 새로운 중력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색 이제 방정식처럼 우리가 최종적인 버전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XYZ 방향으로 세 개를 분리하는 일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V가 이제 벡터로 표시된 V는 이제 동서 방향을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I, 그리고 남북 방향을 J, 그리고 연직 방향을 K라는 단위 벡터로 표시할 수 있으면 이제 IU, JV, KW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방정식에서 지금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벡터꼴이에요. 그렇죠? 뭐 저기 중간에 보면 중력에도 벡터 형태로 쓰여 있긴 한데 K 방향밖에 없으니까 분해할 게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제 파트 1 부분이 이제 벡터 곱하기 벡터니까 우리가 벡터 곱을 하나 해야겠죠. 그리고 파트 2 부분도 이제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왜 굳이 순서대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하지 않고 파트 2, 파트 1으로 해놨냐면, 지금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 오메가, 지구의 회전각 속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향력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오늘은 하고, 이제 파트 2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이 나와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조금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오늘 커버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멀리 할 것 같아서 파트 2라고 해놓고 일단은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파트 2는 정확히 유도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론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있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벡터 형태를 스칼라 형태로 X, Y, Z 방향, 그러니까 U, V, W 방향으로 쪼개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는, 이퀄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들이고, 그렇죠? 이퀄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향력 파트하고 이제 그 가속도를 벡터 형태를 미분하면 생기는 텀들의 조합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파트 1
부분을 먼저 하면 저 녹색 부분의 식들을 쫙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전향력에 관련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전향력은 원래는 총 4개의 텀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과학 시간에 보면 이제 수평 방향의 전향력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이제 2개의 텀밖에 안 튀어나오는데 이제 실제 방정식에서는 4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나중에 다 없앨 거예요. 연직 방향에 관련된 성분들은.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약간 살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가 이제 그 파트 2를 분해하면 생기는 텀들이에요. 그래서 파트 2는 벡터 형태로 된 속도의 전미분항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면 각각의 가속도 항이 나오고,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막 되게 복잡한 뭐 UW를 R로 나누고 뭐 UV 탄젠트 세탑 나누기 R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매트릭 텀이라는 이제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텀들이 나와요. 자, 이 텀들은 다음 시간에 유도를 해드릴 거고, 아무튼 결론은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이유는 이제 I를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U만 미분이 되면 좋은데 이제 I 곱하기 U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구가 돌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면 I도 변해요. 그래서 이 I가 변하는 성분, 혹은 뭐 이게 J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J가 변해요. 지금은 이쪽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변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저런 작은 매트릭 항들이 나타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부 수준에서는 저 매트릭 항들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모르면 찜찜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요점은 이제 오늘은 저 전향력 성분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력 성분, 자 요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그래서 요점은, 자 여기서부터는 뭐 제 수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일단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보시고, 일단 그림이 같이 나오면 수식은 이쯤에 쓸게요. 자,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전향력 성분은 이 오메가 벡터 형태의 오메가고, 그렇죠? 크로스 프로덕트 V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향력과 관련된 성분인데,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었죠. 저쪽으로 넘기면 힘으로 작용하게 돼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이로 넘기면 가속도 형태로 돼서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 형태인데, 책에 마이너스가 없는 형태로 유도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요거를 유도를 먼저 할게요. 자, 보면 그림처럼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지구가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제가 머리가 여기가 이제 북극점이라고 하면 북극점이란다. 이제 북극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렇죠? 돌고 있으면 이걸 오른손 방향으로 감아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그러니까 요 지금 보드 마커 요 펜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지구가 도는 회전 성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요 벡터로.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도는 벡터는 이렇게 돈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 벡터. 근데 요 벡터를 이제 우리가 있는 위도대로 가지고 오면 요놈 게 북극에서는 딱 연직 방향이니까 K 성분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위로 딱 올라가면 K 성분인데, 요걸 중위도로 슬슬슬슬 가지고 내려오면 이게 K만의 성분이 아니에요. 그림처럼. 그렇죠? 우리는, 왜냐면 중위도의 연직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위도의 연직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연직 방향이 바뀌는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오메가 자체는 사실 안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분해하는 K의 성분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순수하게 K만으로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이제 K랑 J의 성분으로 나눠지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림에 이미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빼고 이제 보면 제가 그냥 그림 있는 그대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가 있고,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메가가 있어요. 오메가 벡터 형태죠. 방향은 이쪽이고 크기는 이거. 그러니까 크기는 사실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정도를 도니까 그쵸? 이 파이를 86,400초로 나눈 정도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뭐 대략 크기로만 따지면 뭐 이제 대략 뭐 얼마 정도 되죠? 한 7점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라디안 퍼 세크 정도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작은 값인데 실제로 힘으로 작용할 때는 작지 않은 값을 제공하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오메가가 있는데 북극점에서는 K의 성분이다. 제가 이렇게 서 있다면 저한테는 이제 K 성분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중위도로 내려오면 그렇죠? 이 오메가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 오메가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 성분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벡터 자체가 이제 위치 변환만 가능할 뿐, 뭐 방향이나 크기 변화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서 중위도에서 이 오메가 값을 보면 이제 K만의 성분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위도에서는 이제 땅에서 남북 방향으로 가는 이 성분.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면 이 성분하고 그렇죠? 이 성분은 남북 방향이니까 여기 중위도 관점에서 남북 방향이니까 J겠죠. J 성분. 그렇죠? J고 나머지는 연직 방향.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성분. 사람을 뭉개버렸네요. 뭐 괜찮아요. 좀 차이 나지만 자 이런 식의 K 성분으로 쪼개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도대를 알면 어떻게 쪼개지는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위도에 따라 다르게 쪼개지니까 위도의 함수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점을 쭉 내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고 여기가 적도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각이 우리가 위도죠. 그렇죠? 위도. 자, 그러면 여기 각과 어느 각이 같을까요? 자, 뭐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 수선의 발 하나 내려볼까요? 이렇게 직각이면 일단은 요 각과 요 각을 더하면 삼각형이니까 이쪽이 직각이고 요 각과 요 각을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을 더하면 이제 90도겠죠. 근데 요 각과 요 각이 같죠. 그렇죠? 그런데 요 각과 요 각을 더해도 90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을 더해도 90도인데 이 각과 이 각을 더해도 90도예요. 무슨 얘기냐?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요게 세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란다. P겠죠, P. 제가 세타라고 표시해놨구나. 미안해요. 이거 P예요. 여기 제가 세타랑 P를 뭐 좀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P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계속 P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 제가 수업자를 만들다 보면 가끔씩 이제 수학 책에는 세타라고 쓰는 책들이 많아서 이제 세타하고 혼동하는데 세타를 쓰든 P를 쓰든 P라고 봐주세요. 우리는 항상.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P예요. 그래서 뭐 얘를 한번 움직여 보면 느낌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얘가 이쪽의 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쪽 직각 성분하고의 이 각도 점점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 각이 커질수록 이 두 사이 각도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각이 같은 것을 굉장히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오메가라는 녀석을 중위도에서 우리가 J의 성분과 K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J 방향의 성분은 이 길이가 오메가니까 오메가 코사인 P예요. 그렇죠? 그래서 J 방향의 성분은 오메가 코사인 P예요. 그리고 거기
k 방향의 성분까지 합쳐줘야 이거 더하기 이걸 해야 이 벡터가 나오니까 그렇죠? k 방향의 성분은 이 길이는 얼마죠? 요게 오메가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오메가 사인 p죠. 그렇죠? 오메가 사인 p.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를 우리가 이걸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파트를 2까지 합쳐서 써보면 J 2 오메가 사인 P 그렇죠? 그리고 자, 뭐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쓸까요? 이쪽에 씁시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K 2 오메가 코사인 P 이렇게 미안해요. 나 자꾸 왜 실수를 많이 하네. 자, 2 오메가 코사인 P 그리고 오메가 사인 P 이렇게 두 개로 이 파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간이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V는 뭐죠? V는 우리가 I, U 플러스 J, V 플러스 K, W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 I, U, J, V, K, W 이렇게 해봅시다. 그게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I 성분, J 성분, K 성분 이렇게 순서대로 쓸게요. 이 계산을 해보면 뭐 벡터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I랑 J랑 곱하면 K가 나오고 J랑 K랑 곱하면 I가 나오고 그리고 K랑 I랑 곱하면 다시 J가 나오고 반대로 곱해지면 예를 들면 IJ를 곱하면 아니라 JI를 곱하면 마이너스 K가 나오고 거꾸로 돌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렇죠? 자기 자신하고 곱해지면 크로스 프로덕트는 0이고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랑 이렇게 하나, 둘, 셋 먼저 해볼게요. 얘랑 먼저 계산되는 부분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J, I는 마이너스 K죠. 그렇죠? 그래서 2 오메가 코사인 P 마이너스 U. 그렇죠? 그래서 K 성분은 이제 K 성분인데 K 성분은 2 오메가 사인 코사인 2 오메가 코사인 P 그리고 마이너스고 JI니까 코사인 U 이렇게 한 통 나오죠. 요거랑 요거랑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해봅시다. J 곱하기 J 크로스 J는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고 이제 이거랑 이거랑 하면 JK는 I죠. 그렇죠? 그래서 I의 성분이 나왔네요. I 성분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곱했으니까 2 오메가 코사인 P W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랑 요거 세 개는 계산을 했고 요거랑 요거 세 개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K I는 뭐죠? J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K I에서 J 성분이 나오네요. J 성분이 나오고 J 성분은 뭐 다 더해져야겠죠? J 성분은 KI 그래서 J 성분 나오고 2 오메가 사인 U 2 오메가 사인 P U 이렇게 나오죠. 요거랑 요거 했고 요거랑 요거 합시다. K J는 거꾸로 보니까 마이너스 I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P V가 되죠. 마이너스 2 오메가 사인 P V 뭐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보이죠? 뭐 저는 안 보여도 식만 보이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K랑 K랑 하면 뭐죠? 0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 프로덕트를 다 하면 이렇게 4텀이 나와요. 왜냐면 자기 자신하고 관련된 텀 2텀 각각 한 텀씩 없어져서 총 6텀 중에 2텀이 없으니까 4텀이 나오죠.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성분들이고 이제 요게 I 성분에 기여하는 거고 요게 J 성분, 요게 K 성분에 기여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방 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벡터 형태를 최대한 덜 분해하고 최대한 벡터 형태를 복잡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조금 굵은 게 낫겠네요. 봅시다. 벡터 형태의 운동방 정식이 다음과 같았어요. V 벡터를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2 오메가 벡터 크로스 V,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는 1 그레디언트 P,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뮤 V 각각 V의 성분들. 요게 벡터 형태의 운동방 정식 우리가 유도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사실은 전약 여기 K 하나 그거 중력 받았네요. 마이너스 G K KG라고 하기도 하고 GK라고 하기도 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사실은 요 단위 벡터 앞에 놓는 것도 좋았는데 뭐 이건 취향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뭐 일단은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 실제 존재하는 힘, 실제 존재하는 힘, 사실은 가상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의 힘은 좀 이쪽에다 옮겨 놓을게요. 책에서 그 순서를 따르니까 저도 책하고 똑같은 순서를 따르는 게 여러분들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걸 이쪽에 옮겨서 처리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옮기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치고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V는 요거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요 녀석이 2 오메가 크로스 V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사실은 아직은 요 텀을 우리가 쉽게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세 개를 분해할 IJK를 다 이렇게 떼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IJK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느낌인고 하니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요. 여기가 사실은 V죠. 그래서 V DT라는 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얘는 사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I, U 플러스 J, V 플러스 K, W 이고. 자, 그러면 각각은 하나씩 이렇게 분해되죠. 그래서 D, I, U, DT 플러스 D, J, V, DT 플러스 D, K, W, DT 이렇게 IJK 성분으로 분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과연 I 성분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I가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단위 벡터가 변하지 않는 벡터라면 이게 상수가 돼서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뭐 얘가 그냥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I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U, D, T. 그래서 I 성분 이렇게 되고 이거는 X 방향의 각도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I도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미분이 얘한테도 걸리고 얘한테도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얘 먼저 하고 거기다 이거 한 것도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U, D, I, D, T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I 성분이 하나 나오고 I 벡터를 움직임에 따라 미분하면 다시 다른 성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분해해 볼게요. 일단은 그 J 성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속도 성분
여기도 J, V, DT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지금 요거와 같다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또 J 성분도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V가 이번에 바뀌고 J 성분 DT.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K 성분의 가속도 D, W, 연직 방향의 가속도 플러스 W, D, K, D, T. 이렇게 요게 우리가 원하는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텀을 가지고 나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가 요 6텀으로 이렇게 쪼개져요. 3텀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최대한 이런 순서대로 그래도 적어볼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써드릴게요. 자, 뭐 한 2, 3초 드리면 되죠? 적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멈출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위주로 한번 써볼게요. 최대한 I, J, K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I, D, 요거 분해할게요.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DU, D, T가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거가만 있는 게 아니라 U, D, I, D, U, D, I, D, T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있고 있죠 지금. 그리고 플러스 이제 J 성분 이런 식으로 V, D, T 튀어나올 거고, 하지만 여기 또 우리가 싫어하는 이제 떨거지 성분이 D, T 이 성분이 존재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하는 K 방향, 연직 방향의 가속도 성분 D, 하지만 여기 또 W, K도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체를 따라가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체를 따라가다 보면 K가 바뀔 수 있죠. 실제로 그 북점에 있을 때는 K가 이건데 제가 중위도로 내려오면 K가 이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성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건데 I, J, K 성분의 각각의 X, Y, Z 방향의 가속도. 근데 요 떨거지가 있어서 사실은 요것들이 어디 갈지 모른다라는 거. 요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거랑 이쁘게 합칠 수 있죠. 그래서 코리올리스 폴스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I 성분의 코리올리스 폴스는 여기다 쓰면 되겠죠, 같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넣는 거니까, 그렇죠? 요게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2 오메가 사인 P, 그렇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V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뒤에다 쓸게요. 플러스 2 오메가 코사인 P W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그리고 J 쪽의 파트는 여기 쓰면 되겠죠? 그래도 같이 비교가 좀 쉬우니까 2 오메가 사인 U네요. 플러스 2 오메가 사인 P U고, 이제 J 성분은 한 개밖에 없죠? 그리고 K 성분 쓰면 되겠죠? K 성분은 마이너스 2 오메가 코사인 U네요. 그래서 코사인은 이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2 오메가 코사인 P U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성분을 쓴 거예요. 오케이? 뭐 괜찮죠? 그렇죠? 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게 파트 1을 지금 분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워보면 요 나머지 부분까지 완성을 할게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그렇죠? 한번 봤으니까 완전히 보여드릴게요.
자, 됐고 나머지는 검은색 펜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의 1. 그레디언트는 I dp dx 플러스 j dp dy 플러스 k dp dz를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따로 이렇게 유도했던 것들을 사실 합쳐놓은 것이긴 한데, 그래서 얘는 이제 dp dx겠죠. I 뒤에다 붙여놓을게요. 뭐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자, 뭐 이런 식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의 1 dp dy고 j에다 붙여놓을게요. 방향성 그냥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완전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는이라고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뭉뚱그려서 세 개에 대해서 큰 는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요 텀은 요 텀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조금 거리를 좀 더 둘게요. 는 전체 로그의 1 dp dy j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의 1 dp dz k 성분. 오케이? 자, 여기도 제가 벡터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요거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왜냐면 i는 i 성분끼리 놀아야 되고 j는 j 성분끼리 놀아야 되고 k는 k 성분끼리 놀아야 되니까 성분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죠? 제가 이미 그 위치에서 성분을 조금 암시적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k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뭐 이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은 K 성분만 있고, 그래서 위치가 썩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쓸게요. 예쁘게. 이퀄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의 1 dp dx i 성분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의 1 dp dy j 성분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의 1 dp dz k 성분. 이런 식으로 펄셔 그레디언트고, 요거는 중력은 마이너스 g k 성분. 그렇죠?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각각의 UVW에다가 라플라시안 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플라시안 U, 물론 여기도 I가 붙어 있어야겠죠. 뒤로 붙일게요. 그래서 V 그리고 여기에 여기까지 보이나 모르겠네. 라시안 WK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절반 정도 이제 분해한 형태예요. 파트 1까지 분해한 형태고, 이제 중요한 점은 사실은 얘네들만 빼면, 이 녀석들만 빼면 전부 다 뭐 I, 이쪽 항들은 다 I 값들이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제 I라고 안 써줘도 사실은 하나로 묶이는 확률일 거예요. J라고 안 써줘도 이런 식으로 묶이겠죠. 그렇죠? J는 J끼리, 그렇죠? 이게 훨씬 깨끗하죠? 그리고 K는 K끼리 이렇게 묶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K 이렇게. 자, 뭐 굳이 묶으려면 이제 전체를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요 녀석이 I 성분, 그렇죠? 사실은 암시적으로 이 녀석이
얘네들이 지금 I 성분이고, 그렇죠? 이 녀석들끼리 J 성분이고, 이 녀석들끼리 K 성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전향력을 풀면 이렇게 메탄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요거를 구하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 막 이렇게 잔잔한 텀들로 들어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U랑 V, V랑 뭐 W, 뭐 U랑 U, V랑 V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가 곱해져 있고, 그게 지구 반지름으로 R로 나눠진, 이제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인 R로 나눠진 항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생기는데, 그 항들이 더 추가가 되고, 이제 그 녀석들을 이제 매트릭 텀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분해해 보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살색이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가속도 텀이고, 이제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아까 썼던 코리올스 파트랑 똑같고, 그리고 파트 2라고 지금 되어 있는 저 살색 부분이 사실은 이제 되게 복잡한 텀들이 막 붙어 있죠. 그게 저 우리의 단위 벡터 I, J, K를 물체의 운동을 따라가면서 그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 저렇게 나와요. 일단 오늘 수업에는 저렇게 나온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 저게 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하면은 조금 이제 좀 역학하고 멀어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을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뒷부분은 이퀄 실제 존재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폴스, 그리고 점성력, 비스코스 폴스, 그리고 중력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파트만 실질적으로 벡터 미분을 조금 해서 분해를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오늘 시간상 요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저 미분 파트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